저희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나서 이 부당한 편파 수사를 항의하려고 했으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내 장벽을 쳤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소통의 장벽까지 쳤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현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어디로 날라버렸습니까? 반면에 야당 대표, 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 자리 어디쯤에 농성을 시작을 하려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정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수사 결과 발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렇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되면 당으로 돌아가서 당대표 또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적절한 회의가 열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해온 입장문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편파 수사와 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의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와 정치 탄압이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기국회 개원 당일 이재명 당대표를 소환 통보했고, 수원지검은 바로 어제 이재명 당대표 부인 김혜경 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줄줄이 불기소, 불송치되고 있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 장모 최모 씨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는 면죄부를 준 듯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지시하였다는 녹취록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겠다는 일말의 움직임도 없어 이미 불기소를 정해둔 듯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소를 결정하는 검찰은 더욱 치우침이 없이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검찰이 어느 한쪽에만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면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9월 5일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검찰의 여당 관계자 수사와 야당 관계자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검찰이 여당 인사와 야당 인사를 차별하여 불공정하게 수사한다고 느낀다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 검찰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의 정치권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사건을 치우침 없이 수사하고 결정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로지 야당과 전 정부 인사, 야당 대표만이 수사 대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고, 일부는 기소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당 탄압용 부당한 수사라고 명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수사기소 분리 국면에서 검찰은 국민들 호주머니 속 1,000원짜리 한 장의 가치도 없었다는 가혹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검사, 그대들이 배우고 익힌 정의라는 관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추잡한 사냥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까? 이러고도 역사와 국민 앞에 검찰이라는 제도가 의미 있게 존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지금이라도 야당과 전 정부에 대한 정치 탄압적 부당한 편파 수사를 중지하고 여야와 지난 정부, 현 정부를 가리지 말고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그 가족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눈치 보지 않을 수 있어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9월 8일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기차 안에서 의자 위에 구둣발을 올려놨던 그 장면이 같이 겹칩니다. 저희가 개개인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적 의혹들, 그리고 편파 수사, 불공정,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러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지조차 못하는 이 현실이 과연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여실히 오늘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권력은 이미 손아귀에 다 쥐어넣었고, 국정원은 인사검증이라는 그 미명하에 다시금 이 정보 수집을 하겠다는 이 사찰 망령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 정권의 이 비판 그리고 혹은 견제, 그 역할들을 시민단체들이 쭉 해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의 이 활성화 규정을 폐지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목줄을 죄겠다는 의도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MBC, KBS, TBS 등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는 여당과 또 감사원을 앞장 세워서 수많은 고발을 통해서 언론 장악 음모 또한 다시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이 무서운지, 그리고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뜻과 배치되면 여당의 대표도 할 것 없이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권의 장차관 등 주요 인사들을 모조리 다 잡아넣겠다는 으름장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과 배치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두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견제하는 세력들도 다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민주당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순히 민주당을 지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그 수많은 세월들, 그 속에서 민주당은 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갈 것도 없이 87년 6월 항쟁 속의 주역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 독재 정권으로 대표되고 있는 전두환, 그 모습이 윤석열을 통해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는 것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가 후퇴되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일으켜 세웠던 이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지금이라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와 속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